K-팝 데몬헌터스에서 파생된 각종 즐길거리와 농담들이 폭발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구라파 등 서양권 국가에서 특히 엄청난데요. 아예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을 제외하고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을 정도죠. 한국은 아무래도 소위 억가들 때문이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관심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극 중 내용이나 음악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서 과거 혼문을 지키던 선대 헌트릭스로 그려지는 무당들, 킴 시스터즈, SES의 공연을 파고들어 찾아다니며 댓글을 남기고 즐기기도 하고요. 극중 초반 흘러나오던 이 박사 음악도 미국 공공장소 곳곳에서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이뿐인가요? 미국인 소위 양덕들이 오히려 한국 문화와 역사를 파고들어 고증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코스프레를 하면 소위 선비질을 하며 지적하는 모습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정식으로 보지도 못하는 중국인들이 만물 중국 기원서를 외칠 때 단호하게 아니다,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며 선을 긋고 말통으로 만들지 않으면 갓이 아니다 라며 짝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파는 업체들을 신고하고 다니기도 하죠. 정말이지 김구 선생님 이것 보세요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문화를 즐기는 서양인들이 이제는 김밥 챌린지를 하며 루미가 김밥을 우스꽝스럽게 한 입에 먹는 모습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이병헌이 김밥을 한 입에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귀마 목소리를 연기한 이병헌이 헌트릭스 루미의 아버지 아니냐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요. 북한에 가서 우리나라 걸그룹이 공연하는 모습에 목석처럼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을 비추면서 북한은 귀마에 점령된 나라다, 소다팝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코멘트를 다는 모습도 보이죠.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문화적 파급력이다 싶어 감동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인지 한국 곳곳은 요즘 때 아닌 관광객 폭증으로 행복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정통파 캐리언 굿즈를 사고 극중 나오는 각종 문화 코드를 문화재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오픈런하는 외국인들이 매일 수백 명씩 되고요. 서울 해화동 낙산공원과 북촌 한옥마을 등 극중에 나오는 장소는 이미 인산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결혼할 때 한복을 맞추거나 대여하기 위해 찾던 장소인 종로 5가는 더 이상 광장시장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종로 5가에 가서 한복을 사고 그렇게들 갓을 사기 위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때 아닌 갓 품귀 현상에 상인들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죠. 오늘은 일본 소니사의 우매함으로 판권을 100% 넷플릭스에 넘겨버린 K-팝 데몬헌터스의 2편 실사화, 굿즈의 폭발적인 확장이 확실해진 상황에 더해 지금 서양 아이들이 한국어 옹알이를 하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기저에 친한파 마인드가 심어지고 있는 엄청난 현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의 폭발적인 인기, 그리고 이를 시기하는 중국과 일본인들의 반응까지 골고루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는 상상 초월입니다. 오버가 아닙니다. 통계로 모두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1, 2주 반짝하고 끝날 거라 악담하던 억가들이 불이 나게 숨어버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의 인기가 폭발적인데요. 개봉 7주, 8주가 지나도 오히려 기울기가 가파르게 시청수가 증가해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 영화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현재 4위에 위치한 캐리언이 통계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2위까지는 오를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전 세계 팬들은 자연히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의 관광 코스도 완전히 달라진 모양입니다. 당장 마지막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공연된 컨셉으로 그려지는 남산타워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루미와 진우가 밤에 몰래 만나는 서울 성곽과 북촌 한옥마을 역시 벌써부터 코스튬을 하고 모여드는 외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일본계 자본인 소니가 처음에 투자 결정은 했지만 제작 기간이 수년간 길어지며 이건 무조건 망한다는 확신으로 넷플릭스에 배급과 IP를 넘기고 말았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더해지며 봐라, 이게 한국 문화의 힘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뜨거워진 관심의 서울시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에 캐디언 속 배경이 된 장소를 공개했는데요. 남산 서울타워를 시작으로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과 서촌을 걸으며 한옥으로 지어진 한의원과 카페, 식당,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공연이 펼쳐진 명동거리, 진우가 팬에 감자 핫도그에 머스터드를 뿌려준 명동 노점도 소개됐죠. 삼성역 전광판도 빠지지 않고 꼼꼼히 소개됐고요. 그래서인지 유튜버들도 이런 관광 코스를 비대면으로 돌아보고 싶어하는 인기에 편승해 각종 콘텐츠를 내놓습니다. 유튜버 서울워커는 남산타워 야경 워킹투어 영상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영상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석양이 지고 야경이 시작되는 풍경을 지켜보는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가 이런 우리 콘텐츠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환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도 없는 영화가 어떻게 K 콘텐츠냐? 처음에 제목을 보고 웬 삼류 콘텐츠인가 싶었다라는 공격을 서슴지 않고 하는 외신 기자도 있거든요. 뭘 가져와도 욕할 사람들은 욕하기로 작정하고 욕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역시나 발원지는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워낙에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나라다 보니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일본과 중국에서 질투 섞인 비판들이 다 같이 이때다! 라고 누가 좌표라도 찍어주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직도 일본 문화가 최고라고 울부짖는 일부 미국 연예지에서는 인터뷰에서 한국계 매기강 프로듀서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가 팩트로 호되게 두드려 맞는 장면까지 그려졌죠. 미국 연예지의 중국계 기자는 인터뷰에서 대뜸 무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어도 없는 영화가 왜 한국 콘텐츠인가? 자본이 된 일본 소니와 미국 넷플릭스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매기강 감독은 여유있고 기품있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한국에서 한국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긴장이 좀 풀렸고 실감이 잘 나질 않네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일로 캐나다 토론토에 갔던 이민자입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은 모두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 사촌들과 놀았고 한국 텔레비전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경험이 녹아든 건 K 콘텐츠예요 라고 말이죠. 특히 강 감독은 원조 데몬헌터가 무당이라는 점에 대해 굿이라는 것은 음악과 춤으로 요괴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보니 이 영화의 컨셉트와 딱 맞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무당은 거의 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슈퍼히어로와 좀 더 연결이 잘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굿이 최초의 콘서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라며 웃었죠. 물론 중국에서는 자국의 강씨를 따라 만든 아류작에 불과하다며 또다시 만물 중국 기원서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저승사자는 명확하게 KBS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 하고 웃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죠. 다행히 어찌 보면 촌스러운 제목인 K-팝 데모넌터스에서 K-팝을 박아버려서 중국의 C-팝이나 일본의 J-팝이 우리네 문화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점도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극중 수록곡, 몇몇 문화 요소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거나 거부감이 있는 문화의 진한 모습에까지 관심이 커가고 있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례로 극중 선앙당 등 여러 문화 코드에서부터 비롯된 K-무속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인들은 앞선 남산타워, 낙산공원 외에도 한국에서 신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여행도 조금씩 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을 경험하고 즐기는 방법도 천편일률적으로 광화문 경복궁, 명동 강남역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어찌 보면 무서울 정도인데요. 방탄소년단 BTS도 처음에는 이름이 진입장벽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그들의 스타성을 인정하고 K-팝을 시대를 가르는 가장 힙한 음악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회사의 탈을 쓴 일본 회사에서 만들고 미국 회사에서 사들여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영화라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문화적 코드의 폭발적인 소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내고 있는 K-팝 데모넌터스가 일본 소니의 중국계 임원이 보기에는 대단한 기대를 하지 못해 넷플릭스의 저작권 전권을 넘길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저 그런 제2의 김치 워리어가 될 거라 생각했던 이 영화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된 요즘 흐름에 감사한 품으며 귀마 이병헌과 헌트릭스 루미의 연관성, 이 박사의 때 아닌 부활을 웃음 지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